당신의 계좌를 더블업시키는 골든타임 더블 밸류업 시즌 2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반갑습니다. 빈세트입니다. 네, 시즌 2 맞죠? 네, 시즌 2. 맞죠? 네. 시즌 1과 완전히 다릅니다. 맞습니다. 네. 뭐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을까요? 네, 우리 지수가 시세를 더 낼 것이다. 시즌 1보다 시즌 2에서는 네. 시세를 더 내게 됩니다. 가속도죠. 자, 오늘은 우리 계장 상황 좀 알려주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 함께하죠. 월요일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 네. 올 때마다 장이 오르네요. 너무 다행인 것 월요일.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업종들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예상했던 대로 미증시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돼서는 여전히 방향성이 좀 모호한 가운데 시장은 좀 굉장히 좋은 모습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 삼성물산, SK하이닉스, SK스퀘어 이런 종목군들 당연히 상승세를 굉장히 꾸준하게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에서 샌디스크 정말 상승 좋았고요. 샌디스크. 샌디스크, 인텔, 마이크론 다 두 자릿수대 급등이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 흐름이 우리나라 증시에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고요. 또 주말 사이에 유리기판 관련돼서 다시 한번 중요도가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유리기판이 결국에는 차세대 기판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올해는 상용화에 대한 원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분석 얘기가 좀 나오면서 TGV 장비라든지 이와 관련된 좀 모멘텀 갖고 있는 기술력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분석글이 계속적으로 좀 떠돌았는데 그게 우리나라 증시에도 며칠 동안 유리기판 좋았는데 오늘까지도 좀 시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피로픽스, 캠트로닉스, SKC 이런 종목들이 지금 피로팁스는 8.9%, 캠트로닉스는 8.4%, SKC는 5.3% 시세가 좀 예상되는 흐름이고요. 네. 그리고 일단 다른 것보다 5월 달이 정말 일평균 거래대금이 다시 한번 100조 원대로 올라왔대요. 5월 4일, 6일 평균 거래대금이 109조 원으로 다시 한번 올라서면서 4월 달에는 68조 원 정도로 좀 내려섰다가 다시 한번 5월 달부터 좀 불이 붙어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증권주들에게 우호적인 이야기가 좀 지속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예탁금도 137조, 신용잔고 36조, 그리고 지금 5월 22일에 레버리지 ETF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출시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좀 밀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5월 말로 밀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국민형 펀드 관련돼서 22일에 또 일정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이제 좀 증권주들에게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증시가 더 화랑이 될 수 있는 이런 우호적인 환경들이 붙었다라는 걸 미뤄봤을 때는 지금 미래에셋증권도 4.9% 시세가 좀 예상이 되고요. 또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겠지만 JP모건, 골드만삭스에서 굉장히 좀 짙은 색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물론 메모리 기업들 기반으로 해서 이익 성장률이 엄청나게 지금 급등하고 있다라는 게 골자이긴 하지만 그 이외에도 산업재 쪽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좀 놀란 게 그 JP모건 기준에서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9천이고 강세 시나리오 봤을 때는 만을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요? JP모건이. 모건이.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기존 8천에서 20일 만에 9천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외사 쪽에서 굉장히 강한 색채의 좀 우리나라 증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증시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섹터도 눈에 띄는데 마녀공장 12% 상승, 원택도 9% 상승 흐름 눈에 띄는 그런 장전의 흐름입니다. 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은데 빨리 한번 여쭤보죠. 정프로께 이번 주 아니 오늘 8,000포인트? 8천이요? 네. 오늘 뭐 이대로 가다가 한 7,900포인트도 장중에 한번 찍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자, 지금 이제 3% 원래 5월 22일 날 8,000포인트 도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난주부터. 맞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5월 10일. 바꿀 생각이 없냐. 좀 일찍 달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느냐. 뭐 여전합니까? 일단 그 시장이 있고요. 네. 그 투자자가 있습니다. 투자자는 시장을 늘 바꾸고 싶어 하죠. 어떻게든.
내려가면 올리고 싶어하고 올라가면 더 올리고 싶어하고 그러나 늘 겸손하게 네. 시장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일 갈게요. 네. 내일 우리 장호진 프로 왔을 때 내일 8천 갑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오늘 좀 너무 세지 않아? 왜요? 자, 이준 대표님. 네. 오늘 8천 가능성이 좀 있나요? 오늘 8천이요? 지금 얼마를 더 올라야 되지? 지금 이제 현재 한 3.6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6 정도 올라서 이제 700. 7,772 정도 가면 되는 것 같은데. 네. 여기서 그러면 뭐 한 5점 후반? 5% 후반대? 5% 후반대 그러니까 네. 오늘 5% 후반대 오르면 간다 이거죠? 네. 한 6% 오르면 되겠네요. 오늘 갈래요? 저는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종착지가 네. 아니고 기착지입니다. 그쵸. 오늘 내일 언제든 가도 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참 뭐 오늘 안 가도 되고 내일 가도 되고 오늘 가도 네. 되는데 네. 여튼 큰 의미 부여하지 않으시고 네. 그냥 가는 스쳐 지나가는 네. 그런 네. 숫자로 보신다. 왜냐하면 항상 근 몇 주째 월요일이 저점이었어요. 그래요? 네. 주로 보면 주로 따졌어요. 주로 단위로 따지면 월요일이 저점이었다. 늘 월화수목금 계산해 보면 금요일이나 뭐 목요일이 제일 높더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갈 더 길이 멉니다. 간다. 네. 갈게요 그러면. 근데 코스닥은 진짜 못 간다. 그러니까요. 코스닥은 정말 네. 못 가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물론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숫자가 잘 안 나오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코스닥이 이렇게까지 못 갈 시장인가? 그러니까요. 뭐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코스 한번 볼까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코프로 BM도 마이너스 0.8%, 에코프로 마이너스 0.8%, 알테오젠도 마이너스 1.03%,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2%, 코롱 티슈지는 보합이고요. 삼천당 제약도 마이너스 1.6%, 리노공업 플러스 1.8%가 전반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2차 전지가 약하고요. 그리고 오늘 로봇도 금요일 날인 로봇주들 흐름이 장 초반에 그러니까 후반부 들어서는 살짝 반도체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네. 약간 좀 힘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로봇이 괜찮았는데 오늘은 로봇주들도 힘을 크게 받아가지는 못하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바이오가 상당히 아픕니다. 바이오가 일단 뭐 알테오젠도 오늘 또 빠지고 있는데 알테오젠 이번 실적 발표가 숫자가 잘 안 나왔어요. 물론 일각에서는 이번에 숫자가 안 나오긴 했지만 일단 6월 2일에 있는 이제 한로자인 관련돼서 특허 심판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키트루다 SC 같은 경우에도 J코드 보험 적용이 4월 달부터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매출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좀 우리가 넓은 시계열로 봐야 된다라는 분석이 뒤따라서 나오긴 했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를 바꿔주기에는 반도체를 사지 그럴 거면 우리가 기다릴 시간이 있어라는 약간 그런 심리가 좀 발동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익 IPS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10%대 상승세, 리노공업이 1.8%대 상승세 이렇게 관련돼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코스닥은 그나마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뭐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주춤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아쉬운 흐름이고 테슬라 주가는 또 괜찮았어요. 4% 정도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소재 기업이라던가 이쪽에서는 좀 힘을 받아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네. 2차 전지. 네. 그 테슬라가 예전에 2차 전지 끌고 가던 그 그림은 이제 약간 좀 끊어진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우주로 가니까 좀 달라졌네요. 그래서 그런가? 네. 그 이지은 대표 종목이 하나 있었잖아요. 대한전선. 네, 네. 대한전선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습니까? 좋았죠. 그래요? 네. 좋았었구나. 네, 얼마나 좋았어? 제가 네. 전력이라는 키워드에 좀 지난주에는 초점을 맞춰보자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전력 종목들이 뭐 대한전선, 산일전기뿐만 아니라 가온전선, 대원전선 뭐 다 엄청 맞아요. 좋았어요. 일주일 내내.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에 뭐 엔비디아도 아이렌에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또 나오면서 전력주들, 그러니까 전선주들의 좀 시세를 끌어가기도 했는데 지금
데이터 센터는 계속적으로 더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럼 전력에 대한 수요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무너질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랑 같이 궤를 한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부담은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대한전선, 산일전기는 추가 상방룸은 좀 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 좀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또 이럴 때가 기회가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그래요? 해볼 수 있을 것 대한전선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대한전선은 네. 아이고. 좋아요. 네. 아 저기 대한전선이에요? 네, 대한전선. 대한전선. 네, 여전히 괜찮다? 네, 저는 여전히 괜찮다. 전선주들은 근데 요즘에 그거는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랑 좀 다르게 다른 특성의 종목군들은 이 현상은 한 몇 개월 전부터 일어나긴 했는데 로봇 때도 그랬고 로봇주들 랠리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시세가 나오다 중간중간 한 번씩 조정이 나올 때 요즘에는 그냥 예전처럼 올라갈 때도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조정할 때도 시원시원하게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11%까지 밀어버리고 7%까지 밀어버리고 이런 상태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업황 자체가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다음날 그거 이상의 상승세를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를 탔을 때는 이런 중간중간에 이런 하락 이런 게 나왔을 때도 좀 버티는 힘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오히려 하루하루의 흐름에 일일비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저가로 좀 지지를 받았던 가격 라인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를 종가 기준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이날 음봉이 크게 나오기는 했는데 결국 마무리 수순에서는 전날 저가 부근을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엔 추세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루의 하락분이 좀 크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는 저도 충분히는 알지만 방향성 자체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업황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버티는 힘도 필요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이 시작된군요 이제. 맞습니다. 전선주 가면 이렇게 구리도 같이 가나? 네, 뭐 보통 같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대체제냐 보완제냐 최근 기로에 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선이랑 광통신 말고 네. 전선주가 많이 가면 이제 구리 수요가 많을 거 아니에요. 뭐 풍산이든 어디 뭐 있잖아. 구리 이구 이렇게 산업 있고요. 네, 이런 데도 근데 많이 가요. 요즘 분위기 별로 좋진 않은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로에 서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구리주들은 테마성으로 좀 비춰지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진짜 실적에 기여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오히려 네. 전선주들이 올라가요.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장이 시작됐습니다. 네. 네, 과연 오늘 장 몇 프로로 시작을 합니까? 지금 현재 3.88% 코스피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쉽습니다. 0.3% 상승 출발을 좀 해내고 있는데 네. 코스닥 뭐 관련해가지고 10월 달에 이제 100종목 선정해서 우량 기업 뭐 이렇게 100종목 선정을 해서 코스닥 안에서도 분류를 세 가지로 한다. 뭐 이런 네. 게 주말 사이에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 네. 그게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다라고 이야기 나왔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코스닥 시장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섹터가 정말 치고 가던가 뭔가 트리거적인 역할이 확실히 나오기 전까지는 이 분위기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코스피가 너무 많이 가면 이제 코스닥 쪽으로의 또 기회가 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한번 상황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죠? 네, 일단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일단 삼성전자 6% 상승세고요. SK 하이닉스는 9%대 상승 흐름입니다. SK 스퀘어 7.5% 상승, 삼성전자 우 5.3% 상승이고요. 현대차는 0.8% 상승, LG 에너지 솔루션은 마이너스 1.7% 하락, 두산 네. 에너빌리티는 마이너스 0.3% 하락이고요. 삼성물산 14.67%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이 나오는 것 같고요. 요즘은 SK 하이닉스 못 사면 SK 스퀘어, SK 산다 이런 게 삼성 쪽에도 통하더라고요. 삼성전자를 못 샀으면 삼성물산, 뭐 삼성물산, 삼성생명을 사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덜하다라는 이유인데 그 부분이 시장에서 확실히 좀 통하는 것 같고요. 네. HD현대중공업이 또 500억 정도 되는 엔진 수주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HD현대중공업도 4%대 시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만약에 악재가 있다면, 네. 브레이킹이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생길까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금리 관련돼서도 이제 5월 달에 또 연준 의장 케빈 허씨가 이제 되는데 이와 관련돼서 금리 경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있는데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뉴욕 시장의 지표들을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려가 조금씩 좀 사라지는 그런 지표가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서 네. 그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결국에는 이제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것도 이번 빅테크 실적 발표를 통해서 더 확장 흐름을 보여줬고 이제 5월 달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마진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루빈에 대한 이야기 일정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이슈가 될 건데 네. 여기서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게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일시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은 좀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번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14일에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지금 루트닉 장관이 우리나라를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본이랑 우리나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경제 안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정상회담 관련돼서도 시장은 좀 긍정적인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과 만나서도 이야기하는 게 지금 엔비디아랑 뭐 여러 그 총수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반도체 칩 쪽으로도 좀 더 풀어주면 우리나라 칩이 더 중국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호적인 또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당장은 우려해야 될 부분들은 뭐 증설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도 시간은 아직 오래 좀 걸릴 거라서 저는 좀 지켜보면서 네네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것은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그냥 두려움.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과열에 대한 부분들. 네. 저는 이제 여전히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네. 삼성물산, 그다음에 SK 스퀘어 뭐 이런 회사들인데 네. 자, 삼성전자를 못 샀어요. 그런데 없으니까 삼성물산 담았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원래? 아니, 이게 삼성전자는 돈을 벌잖아요. 네. 근데 주식을 그만 갖고 있어. 그럼 뭐 배당은 받겠지. 근데 그 배당 받는 돈이 그렇게 뭐 천문학적 숫자로 나오진 않을 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정당화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뭐 시차가 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올라가는 건 도대체 왜 올라가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뭐 이게 테마라고 이야기하긴 좀 웃기긴 한데 이런 분위기 자체가 좀 형성이 됐고 외국의 커뮤니티에서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은 이런 지배 구조 자체의 구조가 좀 특이한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국에서도 똑같이 보고 있대요. 한국의 구조는 우리와 좀 다르게 지배 구조라는 게 생겨 있는데 네? 지금 SK 하이닉스를 사기에 좀 부담스럽고 상승률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와 비슷한 수혜를 누리려면 SK나 SK 스퀘어를 사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됐냐는 거야 나는. 만약에 SK가 좀 비싼 것 같아. 더 비싸게 사야지. 왜냐면 그 회사가 돈을 버는 회사니까. 네. 근데 그 회사의 주식을 뭐 내 10% 갖고 있는 지주사야. 그러니까 이 회사를 산다고? SK를 못 사서? SK가 비싸서 못 사면 이 회사도 안 사야지. 난 그 논리가 약간 좀 네.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네. SK하이닉스를 가진 자가 SK 네. 스퀘어를 살 경우가 좀 더 많아 보이고요. 제 입장에서는. SK를 가진 사람들이? 네. 왜? 뭐 SK하이닉스도 사고 SK 스퀘어도 사고 베타 탄력성에 대해서 조금씩 SK 스퀘어가 좀 더 난 경우가 있었으니까. 아 그래요? 네. 물산도 마찬가지고. 네. 물론 뭐 그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오르냐 이거 뭐 이렇게 따지는 건 아니고 뭐 오르는 아니요, 현상이야 뭐 어쩔 수 없는데. 좋은 접근이요. 좋은. 네. 네. 그래서 왜 오르는지가 참 저는 이해는 잘 안 되더라.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우리 시장이 왜 오를까요? 우리 시장이요? 네. 우리 시장은 돈 버는 기업은 몇 개 없는데. 아 그래요? 돈 버는 게 몇 개 없나? 네. 상장사 중에서 뭐 한 20% 된다나? 아 그래요? 네. 모르겠어요. 아 근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지주사라는 약간 밸류에이션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시차는 좀 있겠죠. 뭐 사촌끼리에 누가 잘 나가다 보면 한 가족이 되기까지는 조금 시차가 걸리니까. 그래서 전자닉스가 얼마나 실적이 찍히는 걸 보고 네. 향후 뭐 지주사의 흐름만 보죠. 근데 정책이 지주사의 리레이팅을
어필하고 있으니까 뭐 기대감도 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삼성전자 30만 원 되면 팔 거예요. 그때 얼핏 30만 원 되면 판다 그러지 않아요? 삼성전자요? 네. 삼성전자가 28만 6천 원이네 지금. 네, 왜냐하면 그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주식은 사는 건 좋은데 목표가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목표가 됐을 때 초심이 바뀌면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30만 원 되면 팔 겁니까? 팔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29만 원 되면 슬슬 팔죠. 아니요. 아, 그래 30 딱 3자가 찍어야 됩니까? 네, 30에. 전형적으로 안 좋은 습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왜? 딱 3자나 네. 29만 9천 원이나 뭐가 다르죠? 기분. 네. 기분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 그럼 내가 30만 원 목표면 29만 5천 원부터 이렇게 슬슬 파는 게 원래. 네. 투자는 확신이 아닌 확률로 한다. 왜냐면 30 딱 찍으면 팔 사람들이 또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조금 전에 파는 거군요. 아니, 어차피 또 살 건데 뭐 3자 뭐 중요하나요? 또 살 거니까. 네. 좀 더 열린 가슴으로 알겠습니다. 과거의 틀을 좀 벗어나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늘상 말씀드리지만 네. 지금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네, 오늘 파세요 몇 개. 네, 오늘 몇 개 팝니다. 네, 오를 때 팔아야 됩니다. 오를 때 팝니다. 네, 다른 업종도 좀 볼까요? 네, 일단 근데 코스닥 시장이 지금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이 마이너스 3.3%, 에코프로도 3.3% 빠지고요. 알테오젠도 3%,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 코롱 티슈진도 3%. 전체적으로 지금 이 안에서도 강한 시세를 보이는 쪽이 결국 반도체 쪽이거든요. 반도체 소부장 쪽,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그리고 파두, HPSP 이렇게 좀 상승률이 나오는 것도 그나마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나와주고 있고요. 남은 다른 섹터들은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지 않다라는 게 네. 특징일 것 같고, 요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분위기가 달라진 쪽은 있었습니다. 이제 원텍이라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데 네. 이 회사가 이제 올리지오라는 그 레이저 기계를 좀 팔고 뭐 피코 레이저인가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문신 제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문신 제거에 특화된 레이저도 좀 하고 있는데 네. 이쪽에서 매출이 상당히 좀 해외 쪽에서도 그렇고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와서 이번에 전일에도 급등을 했고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세를 좀 잘 이어가는 모습인데 이뿐만 아니라 지금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이번에 또 잘 나왔어요. 마녀공장도 지금 9%대 시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달바글로벌의 실적 발표가 내일 또는 수요일 아니면 내일 발표가 되는데 달바글로벌의 실적이 잘 나오면 아마 화장품주들의 간헐적인 그런 흐름들은 좀 지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긴 좀 아직은 저는 힘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연말까지 그때 보시자고 빈센트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연말 되면은 다 같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좀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아직은 강하다. 근데 마녀공장도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근데 마녀공장이 워낙 비건 화장품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비건 또 해외에서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저도 이 회사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해봤지만 괜찮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그 기술을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달바글로벌이 이번에 분위기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화장품 기업들 다시 한번 좀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이 있고요. 원료 기업인 뷰티스킨도 분위기 나쁘지 않다. 그래서 화장품주들도 꾸준한 관심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게 오늘 시장 이렇게 반도체가 뚫고 나가는데도 눈에 띄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네네네. 있고 광통신, 대한광통신은 엄청납니다. 오늘까지도 8.5%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광통신 관련돼서는 이야기가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아직 안 나온다. 우리나라는 아직 기술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투자한 기업을 정리해 놓은 거를 쭉 봤더니 결국에는 광섬유, 광통신 이쪽으로도 계속적인 투자를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방향성은 맞다라는 거. 그리고 대한광통신은 미국 쪽에 있는 또 전선 관련된 케이블 관련된 기업을 광통신에 적합한 기업에 또 지분 투자를 90%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인수를 이번에 또 완료를 하면서 당장은 실적은 안 좋지만 이 회사가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잘 가고 있다라는 게 시장의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이제 광통신에서도 처음에는 다 같이 우후죽순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2라운드에서는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확실히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을 받아가는 기업, 받아가지 못하는 기업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 게 하나의 특징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오늘 또 프리마켓에서부터 눈에 띄었던 게 지금은 좀 힘이 둔화가 되기는 하는데
그 자동차 기업인데 로봇 관련된 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기업들이 좀 시세가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막상 본장 들어오니까 좀 아쉽기는 한데 네. 이런 흐름들이 결국에는 지금 실적이 나오면서 로봇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또 현대차 오늘 현대차가 시황하는 게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현대차도 0.4% 시세 흐름들은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하고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관련돼서 다음 달에 좀 구체화된 윤곽이 나올 수 있다. 워낙 현대차 현대그룹주가 지금 지배구조가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필두로 해서 정리가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더욱더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코스피에 완전히 편중된 시장 분위기가 오늘은 더 심화가 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 네. 그런 시장이고 수급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수급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4,70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1,1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흐름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받아주고 있는데 5,895억 원 거래소에서 매수해 주시고 계시고요. 코스닥에서는 1,963억 원 매도를 하는 흐름입니다. 기관도 역시나 860억 팔고 있고 685억 원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참 요즘에는 이제 외국인 수급이 이탈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강세장이고 그래도 수급적으로 우호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외국인들이 팔 때 개인들이 받아주고 또 개인들이 팔 때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주고 이렇게 수급이 계속적으로 핑퐁핑퐁 받아주는 주체가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게 시장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종목도 강한 흐름을 타고 가는 종목들을 잘 살펴보시면 수급 주체가 매도를 할 때 다른 수급이 꼭 받아주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거는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형적인 강세장의 패턴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네. 외국인이 지금 5월 달 들어서 초반에는 매수를 했다가 또 갑자기 7조, 8조 굉장히 많이 또 매도를 하는 날도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은 좀 우려가 됐지만 그럼에도 증시는 계속 우상향했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외국인 수급을 무시하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인 수급의 방향성만 보고 우리가 좋은 종목을 갖고 있는데 매도를 하는 거는 좀 아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시간 다 드렸습니다. 괜찮나요? 다 한 3종목 팔았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하시죠. 네. 자, 이제 또 들어가야죠. 네. 아, 대한건강신 잘 가네요. 대한광통신이 11.6% 이상, 12% 가까이 네. 지금 현재 가고 있는데 SKC 유리기판이 요즘 좀 화제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SKC랑 그다음에 삼성전기 네, 여기도 삼성전기. 이제 크게 보면 유리기판 관련된 네. 회사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삼성전기는 조금 약한 것 같은데 SKC는 세게 가는 것 같거든요. 네. 이건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기랑 SKC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유리기판 뭐 선두주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고요. 최근에 1조 원 정도 규모의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지금 5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를 유리기판 사업에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캐펙스 확대에 좀 나섰고 자회사 앱솔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지아 공장 기반에서 AI 반도체용 유리기판 양산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정부로부터도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자원까지도 좀 확보를 했다. 그래서 대장주로 시장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유리기판에 대한 모멘텀도 분명히 있지만 시장이 인식 자체를 MLCC랑 FCBGA 쪽으로 좀 중심적인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중장기적으로는 유리기판 쪽으로 이제 사업 진입에 대한 모멘텀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네. 지금 당장 유리기판 쪽으로 어디를 봐야 돼라고 했을 때 시장은 SKC 쪽을 좀 더 보고 있다. 왜냐하면 자금에 대한 조달도 이미 좀 잘 확보를 했고 여기에 지금 로드맵 같은 경우에도 가장 빠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하면은 대장주로 지금은 보는 쪽은 필옵틱스, SKC, JNTC 이쪽이 좀 더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SKC는 지금 10% 정도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주에 되게 뜨거웠어요. SKC는. SKC가 네.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실적 발표 이후에 더 잘 간 것 같아요. 오히려 실적이 그렇게 좋게 안 나왔는데 성장 쪽에 초점을 맞췄다는 건 시장이 기대를 확실히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한테 대우건설 한번 물어볼까요? 건설 전반적으로 한번 하세요. 네. 건설이요? 네. 건설이 네.
빈센트님이 선호하는 종목 아니세요? 선호까지는 아니고 전 재건에 대해서 건설을 연초부터 좀 좋게 봤으니까 맞아요. 네.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좀 부침이 있다라는 얘기가 간간히 들어와요. 네. 제가 바라보는 거하고는 좀 궤가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방향성을 새로 돌리냐 마냐 이런 얘기가 있어왔고 네. 이준 대표는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어떻게 보는지 좀 네. 궁금하네요. 건설이랑 방산 정도까지 보면 오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건설은 어떻습니까? 건설이 네. 빠진 날, 건설이 빠졌던 날, 일단 그 마감을 어떻게 하는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감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결국에는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어요. 그리고 이날 페이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가 기준으로 해서 16%가 상승을 했는데, 결국 종가는 3%대로 마무리되면서, 아, 역시 건설은 좀 고평가가 맞는구나라는 생각을 줬는데, 오늘 지금 그 이후에 이때 가격대를 회복하진 못하지만 지금 저점을 계속해서 어쨌든 높여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건설주들 대우건설만 볼 게 아니라 지금 현대건설, DLENC를 보면 지금 이 두 번 정도에 계속해서 한번 올린 다음에 음봉이 다시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아 역시 건설은 아직 아닌가 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줬는데 저는 건설주 지금 구간에서 볼 필요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의 이런 부침이 있었는데 크게 밀리지 않았다라는 건 그만큼 받쳐주는 힘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LNG 관련된 대미 투자 프로젝트 이야기나 뭐 원전 관련된 프로젝트라든지 지금 대규모 프로젝트 관련돼서 역시 미국 쪽 모멘텀도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란 재건 관련돼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건설 쪽은 저는 결국 이 거래량과 이 자금이 한 번에 들어왔는데 지금 바닥권에서 한번 지켜보면 우리가 대우건설 기준으로 대장주 기준으로 보면 이때부터 엄청난 거래량이 실려서 올라왔어요.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네. 여기서 사실 이탈된 자금은 저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끌고 올라오는데 들어왔던 이 거래량과 자금이 과연 이탈하는데 얼마나 소진이 됐을까를 생각했을 때는 이탈되는데 아직까진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져주지 않았다. 그래서 여전히 상방에 아직까진 우호적인 수급들이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시장은 물론 모멘텀을 철저히 파악한 도 중요하긴 하지만 철저히 유동성 장세고 수급, 심리에 따라서 또 가는 장세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미뤄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심리가 좀 견조하다. 그래서 저는 긍정과 부정을 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긍정 쪽으로 좀 더 기울기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방산은 지금 일본이 엄청 뛰어들었더라고요. 맞아요. 네, 일본이 네. 뭐 동남아 쪽엔 특히 이제 워낙 그전 뭐 많이 좀 뿌려놨잖아요, 일본이. 네, 그래서 인프라를. 그래서 일본 쪽이 지금 상당히 음흠. 방산 쪽 진출을 네. 일본도 뭐 군 기술이 나쁘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 근데 실전 경험이 없죠. 경험이 뭐 한 네. 60년 동안 없어가지고. 뭐 네. 매우 미미하겠으나 그래도 이제 기존 어떤 뭐 마케팅 라인 같은 게 좀 있어서 있으니까. 그런지 꽤 맞습니다. 간다는 거 같기는 하고요. 네. 자, 혹시 뭐 좀 짚어주실 만한 데가 있나요? 아까 뭐 카이 한국항공우주도 뭐 질문이 좀 들어오긴 했었는데. 네, 일단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안 그래도 저도 그거를 봤거든요, 주말 사이에. 아, 그러셨어요? 네, 그 방산 관련돼서 옛날에는 일본이 좀 수출에 대해서 좀 막아놨던 부분들이 이제 빗장을 풀어주자마자 동남아로 일본 지금 방산 기업들이 달려가서 세일즈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봤는데 네. 일단 시장은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우려보다는 오늘 좀 상승세가 나오는 부분은 이번 1분기에도 방산 4사의 영업이익 합산이 1조가 넘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4개분기 연속되는 흐름이고 앞으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좀 있는 상황 속에서 뭐 JP모건, 골드만삭스가 반도체 외 업종 어디를 보는 게 좋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 선택한 게 방산과 조선과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런 또 산업들이었다라는 부분 그런 것들을 미뤄봤을 때는 당장의 강한 시세가 나오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추세 자체를 좀 잡아주는 그런 지지대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방산주들은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좀 모멘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은 뭐 수주 잔고도 튼튼하고 그리고 관련돼서 수주 잔고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수주가 뭐 중동발, 뭐 유럽 무궁무진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은 좀 크게 우려하진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네. 저는 눈에 띄는 쪽 오늘 또 보이는 쪽이 지금 아주아이비 투자라든지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오늘 좀 시세가 나오고 있고요. 네. 우주항공 관련된 모멘텀이 지금 주말 사이에 스피어도 지금 6%대 시세 흐름 나오고 있고 HVM도 8%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된 주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6월 달에 지금 이번에 12차 스타쉽 발사가 날짜는 명확하게 나온 것 같진 않은데 그 발사 일정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X 관련된 IPO 기대감 여전히 6월 달로 지금 기대가 있는 상황 속 우주항공주들도 로봇주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시세 랠리를 한번 기억을 다시 해보면 로봇주들이 한 차례 엄청난 시세를 받아간 이후에 두 번째로 누가 받아갔느냐, 우주항공 관련된 주들이 그 흐름들을 좀 받아갔었거든요. 네. 물론 주기는 상당히 짧긴 하지만 금요일날 로봇주들이 한번 수급이 돌았고, 그리고 지금 우주항공도 한번 수급이 들어오는 느낌들이 좀 나고 있어서 그때 로봇 자율주행 괜찮았고 이제 로봇주들이 그 흐름을 받아가는 모양새다.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돼서도 미래 지향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을 이번에 골드만삭스에서도 또 이야기했던 거를 봤을 때는 저는 HVM, 스피어 지금 그 스페이스 X 밸류체인 기업들이잖아요. 이 기업들은 HVM은 아마 지난번에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이번에도 실적이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지켜볼 필요 있다. 저는 아주아이비 투자도 지금 벤처 투자 관련돼서 스페이스 X 지분 투자 이슈가 있는데 또 이 회사가 미국의 자회사를 통해서 미국 쪽에 투자를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기업이다. 대주주 매각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실적 모멘텀은 여전히 좀 붙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들은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 쭉 살펴봤고요. 매주 월요일 네. 시즌 2에서는 이지은 대표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나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장이 오르길 바라며.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